새벽 5시. 서울의 어느 재래시장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노란 가로등 불빛만이 물기 어린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었죠. 시장 한 구석. 생선 가게들이 늘어선 어시장에서는 박선영 씨가 고무장갑을 낀 채 바닥을 씩씩하게 닦고 있었어요. 67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익숙했습니다. 아이고, 선영 이모 오늘도 엄청 일찍 나오셨네요. 생선 자판을 막 펼치려던 젊은 상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선영 씨는 얼굴 가득한 주름 사이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그럼 이놈의 생선 비린내는 부지런히 안 닦으면 하루 종일 가시질 않자녀. 선영 씨는 손에 묻은 물기를 탁탁 털어내며 허리를 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조금 쑤셨지만 애써 티를 내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이 시장 바닥을 쓸고 닦아온 그녀에게 이까지 통증은 뭐 일상의 한 조각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모님,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바로 옆 포장마차에서 일하는 김 사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선영 씨는 아이고, 고마워요 하며 국물부터 한 모금 후루룩 마셨어요. 뜨끈한 국물이 온몸으로 스르르 퍼지면서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죠. 참, 따님 시집 간다면서요. 그것도 판사랑 결혼한다면서요. 이야, 대박이네. 선영 씨는 멋쩍은 듯 허허 웃었습니다. 시장 사람치고 그녀의 외동딸 서아에 대해 모르는 이는 없었어요. 명문대 법대를 나와 변호사로 일하다가 이제 사법연수원을 막 마친 예비 판사와 결혼한다는 소식은 이 시장 바닥에서도 단연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네. 다음 달에 식을 올려요. 아직도 얼떨떨한 게 꼭 꿈만 같네요. 정말 선영 씨는 라면 국물을 마저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 없이 홀로 시장 청소일로 악착같이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어쩔 수 없었죠. 아이고, 이모님 혼자 그 이쁜 딸내미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라도 좀 편히 쉬셔야 할 텐데. 선영 씨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내 몸뚱이가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이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니까. 시장을 나서는 길. 선영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늘은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딸의 예비시댁 식구들과 처음으로 정식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죠. 그녀는 시장일로 더러워진 작업복 대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자신의 작은 원룸 아파트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곧장 샤워부터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지친 몸 위로 시원하게 쏟아졌어요. 오랜 노동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근육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고이 보관해 두었던 정장 한 벌을 꺼냈습니다. 흔하디 흔한 디자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특별한 옷이었어요. 딸 서아가 첫 월급을 타서 엄마에게 처음으로 사준 옷이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선 선영 씨는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 거칠어진 손, 그리고 평생 허리 굽혀 일하느라 조금 굽어버린 등. 그녀는 에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과연 저렇게 번듯하고 잘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스멀스멀 파고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단 한순간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엄마,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갓 서른이 된 서아는 엄마를 닮아 단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은 성공한 법조인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죠. 준비 다 하셨어요. 오늘 상견례. 진짜 중요한 날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민준 씨 부모님도 다 좋으신 분들이라고 했어요. 선영 씨는 딸을 바라보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가 속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오냐? 걱정 붙들어 매라. 이 엄마가 뭐 큰 실수라도 할까봐 그래. 내가 비록 학교 문턱은 제대로 못 밟았어도 사람 사는 예의 범절은 다 안다. 이 녀석아.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타고 강남의 어느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선영 씨는 복잡하게 얽힌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평생 시장 바닥 청소부로 살아온 자신이 오늘 대법관까지 지낸 명망,
높은 지방과 사돈을 맺기 위해 마주 앉는다는 사실이 여전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다 왔어요. 엄마, 택시에서 내리자. 휘황찬란한 간판을 내건 고급 레스토랑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딸을 위해 그녀는 최대한 당당한 걸음걸이로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새로운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눈부시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선영 씨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천장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새하얀 테이블보가 깔끔하게 깔려 있었죠. 선영 씨는 이런 곳에 처음 와본 사람처럼 어색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저기 계시네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중후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서아의 약혼자인 민준이었어요. 선영 씨는 후 하고 깊은 심호흡을 한 뒤 딸을 따라 천천히 테이블로 향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선영 씨가 최대한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의 부모는 눈인사만 가볍게 할 뿐이었어요. 특히 민준의 어머니인 윤지숙 여사의 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앉으세요. 윤지숙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고급 와인이 따라져 있었고 보기 좋게 담긴 전체 요리가 놓여 있었죠. 서아 씨, 어머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윤지숙 여사가 서아에게 묻는 듯 했지만 그 날카로운 시선은 분명 선영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긴장했어요. 딸이 머뭇거리며 대답하려 하기 전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장동 새벽시장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윤지숙 여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옆에 앉은 그녀의 남편 역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청소 일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윤지숙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묻어났죠. 선영 씨는 애써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0년째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서아, 그 일로 제가 다 키웠습니다. 서아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엄마,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신 분이세요. 제가 법대에 가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저희 엄마 덕분이라고요. 윤지숙 여사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싸늘하게 서려 있었죠.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 청소부가 감히 우리 같은 법조인 집안의 사돈이 되겠다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윤지숙 여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했죠. 어머니, 제발. 민준이 나지막이 불렀지만 윤지숙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곧 판사로 임용될 몸이야. 앞으로 정치계나 법조계에 내로라 하는 인사들과 교류가 잦을 텐데 그런 자리에 어떻게 청소부 출신의 장모를 데리고 나갈 수 있겠니?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선영 씨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며 희생했던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꿋꿋이 고개를 들고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제 직업이 그렇게까지 부끄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영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존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윤지숙 여사는 비웃음을 터뜨렸죠. 푸흡. 부끄럽지 않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집안 전체의 수치라는 걸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서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요. 선영 씨는 딸의 손을 잡아 끌며 다시 자리에 앉혔어요. 괜찮다. 소아야, 앉아. 윤지숙 여사의 남편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수정 씨, 제발 좀 진정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요. 하지만 윤지숙 여사는 이미 단단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건데요. 다 우리 집안 체면, 우리 아들 앞길 지키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선영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평생 청소부로 멸시받으며 살아왔지만 자신의 가치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 저는 비록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청소부지만 제 딸 서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서아가 당신 아드님과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윤지숙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행복허 우리 아들이 당신 딸 때문에 앞길이 꽉 막힐지도 모르는데 지금 행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민준이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서아 씨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서아 씨 어머님께서는 누구보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시라고요.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기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아직은 어쩔 수 없는 아들일 뿐이었죠. 윤지숙 여사는 아들을 무시하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서아 씨, 똑똑히 들어요. 결혼식에서는 당신 어머니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았으면 해요. 신부 입장도 하지 말고 그 어떤 축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객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가세요. 아시겠어요? 선영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에서조차 자신은 그저 숨겨야 할 부끄러운 존재에 불과했어요. 서아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섰죠.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 엄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분이라고요. 선영 씨는 딸의 손을 힘주어 꼭 잡았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면 그걸로 다 괜찮아. 그렇게 말하며 선영 씨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평생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아온 그녀에게 이보다 더 큰 모욕은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그녀의 뒤로 서아가 울며 불며 쫓아나왔어요. 엄마, 엄마 잠깐만 기다려요. 선영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묵묵히 걸었죠. 그 어떤 모진 세월도 꿋꿋이 견뎌낸 그녀였지만 오늘 받은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좀 멈춰 서세요. 서아의 다급하고 애절한 목소리에 선영 씨는 마침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선영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황급히 훔쳐냈죠. 서아야, 엄마 먼저 집에 갈란다. 너는 돌아가서 마무리 잘해라. 서아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대로는 절대 못 끝내요. 어떻게든 시어머니께 제대로 사과받아야죠. 선영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식의 모욕과 멸시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딸 앞에서 그것도 딸의 장래 시어머니에게 당한 모욕은 정말이지 가슴을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이었죠. 사과는 무슨. 사람들은 다 원래 그런 거란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깔보는 게 세상 인심이야. 서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런 우리 엄마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할 수가 있어요. 저 이 결혼 못해요. 안 할 거예요. 선영 씨는 깜짝 놀라 딸의 어깨를 다급히 붙잡았어요. 안 돼, 서아야. 절대 안 된다. 네가 얼마나 민준이를 좋아하는데 이 엄마 때문에 네 인생 망치면 엄마는 정말 못 살아.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민준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님, 서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의 무례한 태도? 제가 어떻게든 잘 말씀드려서 서아는 여전히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저희 어머니께 진심으로 제대로 사과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저희 엄마는 제 전부고 제 자랑이란 말이에요.
민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부모님, 특히나 강압적인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맞서본 적이 없는 그였으니까요. 선영 씨는 두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며 에휴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나는 다 이해합니다. 당신 어머니의 그 마음도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죠.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의 행동은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습니다. 테이블에 도착하자 윤지숙 여사는 여전히 싸늘하고 냉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선영 씨는 자리에 앉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죠. 어머니, 어서 박선영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제법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숙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나는 조금도 틀린 말을 한 게 없어. 어디 법조인 집안에 근본도 없는 청소부 장모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서아가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청소부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더러 가족이 되자고 하실 수 있죠. 윤지숙 여사의 남편이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죠. 여보, 수정씨, 이제 정말 그만 좀 해 우리가 명백히 잘못했잖소. 윤지숙 여사는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선영 씨를 향해 마지못해 형식적인 사과를 건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지나치게 직설적이었네요. 그것은 결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지만 선영 씨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다시 앉은 후 식사는 숨막히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윤지숙 여사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은 부드러운 어조였지만 그 말의 내용은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서아 씨, 우리 집안은 알다시피 3대째 법조인 가문이에요. 민준이 할아버님께서는 대법원장을 지내셨고 민준이 아버지는 국내 최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죠. 우리 민준이도 곧 판사 임용을 앞두고 있고요. 이런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오려면 그만한 각오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해요. 서아는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결혼을 위해서 제 어머니를 부정하거나 숨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윤지숙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치 마지막 카드라도 꺼내듯 말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혼식에서는 당신 어머니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았으면 해요. 신부 입장도 그 어떤 축사도 하지 말고 그냥 하객들 사이에 조용히 있다가 가세요. 서아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결혼식에서 어머니를 숨기라니.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선영 씨가 딸의 손을 힘주어 꼭 잡았죠. 괜찮다. 서아야,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정말 충분해. 선영 씨의 목소리는 더없이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녀에게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가슴 찢어지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식사가 끝난 후 선영 씨와 서아는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서아는 계속해서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하시게 해서. 선영 씨는 그런 딸의 손을 그저 말없이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딸아, 엄마는 정말 괜찮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잘 살면 엄마는 그걸로 다 괜찮아.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아는 선영 씨에게 다시 한번 매달리듯 사과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시어머니 설득할게요. 엄마가 결혼식에서 꼭 제 손잡고 당당하게 입장시켜 주셔야 해요. 네. 선영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간절한 말을 굳이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사랑하는 딸의 앞날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아가 지쳐 잠든 깊은 밤.
선영 씨는 홀로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뿌옇기만 해서 별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평생 고된 노동으로 악착같이 딸을 키워온 그녀였지만 이제 그 사랑하는 딸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가야 했어요. 아무리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죠. 베란다에서 돌아온 선영 씨는 벽에 걸린 딸의 낡은 유치원 시절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그녀는 아주 오래된 기억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어요. 벽에 걸린 서아가 유치원 다닐 적에 삐뚤빼뚤 그린 그림을 보면서 선영 씨는 아련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는 빨간 앞치마를 두른 키 큰 여자와 조그만 여자아이가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림 아래쪽에는 아직 서툰 글씨체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엄마라고 적혀 있었다. 선영 씨는 그림을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20년도 더 된 낡은 그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손가락으로 그 서툰 글씨를 가만히 따라 그리며 그녀는 아주 오래전 마장동 새벽시장에서의 어느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서아가 막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이었어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장에서 일하느라 하나뿐인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그 시절. 선영 씨는 항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는 억척같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장동 새벽시장. 선영 씨가 매일같이 청소하던 그곳은 언제나 새벽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소, 돼지 등 온갖 종류의 고기를 파는 시장이었기에 피비린내와 고기 냄새가 하루 종일 진동했죠. 그녀는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그 넓은 시장 바닥을 홀로 청소했습니다. 칼로 살을 애는 듯 차가운 어느 겨울날 새벽. 선영 씨는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꽁꽁언 바닥을 쭈그려 앉아 닦고 있었어요. 저, 아주머니, 여기 잠시만 좀 앉아 있어도 될까요? 어디선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들어보니 깡마른 소년 하나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대략 17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얇디얇은 점퍼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을 꼭 쥐고 있었어요. 선영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고, 앉아도 되고 말고? 근데 학생은 이런 허름한 데서 뭘 하려고 그래. 소녀는 멋쩍은 듯 쭈뼛거리며 시장 입구의 구석진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공부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요.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선영 씨는 그런 소년의 모습이 어쩐지 안쓰러웠어요. 이렇게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 마치 배움에 목말랐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만 같았죠. 그녀는 하던 청소를 잠시 멈추고 근처 노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 하나를 사왔습니다. 자, 학생, 이거라도 먹어. 이렇게 추운 데서 덜덜 떨지 말고 뭐라도 좀 먹어야지. 소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군고구마를 받아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런 걸? 선영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아하니 우리 딸 서아랑 비슷한 또래 같아서 그래. 우리 딸도 지금 한창 공부하느라 애쓰는데 학생 보니까 괜히 우리 딸 생각나네. 소녀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한 뒤 뜨거운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가며 먹기 시작했어요. 가늘게 떨리는 그의 손을 보니 정말 몹시도 추웠던 모양이었죠. 선영 씨는 다시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소녀는 자주 새벽 시장에 나타났어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죠. 선영 씨는 매일 아침 따뜻한 두유 한 병을 사다 줘. 가끔은 자신이 먹으려고 싸온 간단한 김밥도 나눠주곤 했습니다. 소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너무나도 감사하다며 해맑게 꾸벅꾸벅 인사를 했어요. 아주머니, 저는요, 나중에 꼭 법학과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소년이 불쑥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깜짝 놀라며 소년을 바라보았어요. 법학과 아이고, 학생 참 대단하네. 우리 딸 서아도 그러는데 커서 꼭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던데. 소년의 눈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저도요. 저는 나중에 아주 훌륭한 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 아무도 없게 도와주고 싶어요. 선영 씨는 그런 소년의 당찬 꿈이 어쩐지 자랑스럽고 대견했어요. 그녀는 소년의 이름을 굳이 묻지 않았고
소년 역시 선영 씨의 이름을 묻지 않았죠. 그저 깊은 새벽,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와 어린 학생의 관계. 그뿐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왔을 때 그 소녀는 더 이상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선영 씨는 가끔씩 그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소년이 잘 지내고 있을까? 시험은 잘 봤을까? 하고 혼자 궁금해했지만 곧 바쁘고 고된 일상에 잊혀갔죠. 하지만 마지막 날, 소년이 떠나며 남겼던 말 한마디는 그녀의 가슴 속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나중에 제가 꼭 성공해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는 제가 아주 멋진 모습으로 아주머니 앞에 나타날게요.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빠르게 흘러 서아가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토록 원하던 명문대 법대에 입학했어요. 선영 씨는 하나뿐인 딸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길을 걷게 되어 더없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문득 아주 가끔씩 생각했죠. 그때 그 시장의 소년도 과연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까 하고요. 엄마 아직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깊은 회상에 잠겨있던 선영 씨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서아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서아는 어느새 잠옷 차림으로 선영 씨의 곁에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아니, 그냥 뭐 이런저런 옛날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서아는 벽에 걸린 자신의 어릴 적 그림을 보고는 피식 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저거 제가 그린 거예요. 와, 진짜 못 그렸네요. 정말. 선영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때 너한테는 저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작품이었어. 그리고 엄마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 서아는 선영 씨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엄마, 오늘 상견례 일은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요. 민준 씨 어머니가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실 줄은 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선영 씨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지. 뭘? 엄마는 우리 딸 서아만 행복하면 그걸로 다 괜찮다. 하지만 결혼식에서 엄마가 꼭 제 손 잡고 입장시켜 주셔야 해요. 그건 절대 양보 못 해요. 선영 씨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알았다. 알았어. 얼른 들어가서 자거라.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서아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후 선영 씨는 다시 한번 딸의 낡은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시장의 가난한 소년과 자신의 하나뿐인 딸 서아, 두 아이가 모두 똑같이 법조인의 길을 꿈꾸었다니 참으로 신기하고 묘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부디 그 소년이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선영 씨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상견례에서 있었던 그 끔찍했던 일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해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죠. 자신의 직업이 이렇게까지 모욕과 멸시의 대상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부라는 직업이 그렇게까지 부끄럽고 천한 일인가. 그녀는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평생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창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며 선영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뿐인 딸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모욕과 수모를 참고 견뎌야 하는 걸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내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 내어 맞서 싸워야 하는 걸까? 깊고 깊은 고민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그 끔찍했던 상견례 이후 선영 씨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꼭두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아이고, 선영 이모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세요? 어디 안 좋으신 데라도 있으세요? 생선 자판의 김 사장이 선영 씨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아니에요. 김 사장. 괜찮아요. 그냥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봐요. 그녀는 더욱더 열심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일에 몰두하면 아프고 속상한 마음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상견례에서 윤지숙 여사가 경멸하듯 뱉어냈던 그 말들이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계속해서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죠.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 청소부가 감히 우리 같은 법조인 집안의 사돈이 되겠다고요. 선영 씨는 에휴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고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신이 그 귀한 딸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까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어요. 서아는 어제도 전화해서 결혼식 준비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선영 씨는 결국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힘없이 말했죠. 엄마가 굳이 앞에 나서지 않아도 괜찮아. 서아야, 엄마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가 되어서 행복하게 결혼식 올리는 모습만 저만치서 지켜봐도 충분해. 서아는 전화기 저편에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엄마가 꼭 내 손 잡고 신부 입장 시켜주셔야 한다고요. 그건 절대 양보 못해요. 선영 씨는 그런 딸의 완고한 고집 앞에서 그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서아는 민준이와 함께 시어머니를 다시 한번 설득해보겠다며 힘없이 전화를 끊었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선영 씨. 작고 초라한 원룸 아파트는 오늘도 어김없이 텅 비어 조용했어요. 그녀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냉장고에 있던 반찬 몇 가지로 조촐한 저녁을 차린 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저녁 뉴스 시간이었죠.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강지훈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이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뉴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선영 씨는 별다른 관심 없이 밥을 먹으며 그저 멍하니 뉴스를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엄숙한 검은색 법복을 입은 중년 남성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대략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단정하고 반듯한 모습으로 선서를 하고 있었죠. 강지훈 신임 대법관은 오늘 취임사에서 자신의 법조인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 시장의 청소부 아주머니에 대해 언급하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선영 씨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녀는 밥을 먹다 말고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주시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제가 아직 철없는 고등학생 시절 집안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 변변한 공부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매서운 추위 속 마장동 새벽시장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공부하던 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군고구마와 두유 한 병을 매일같이 건네주시던 그 시장의 이름 모를 청소부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격려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선영 씨는 자기도 모르게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어머나 화면 속의 저 남자는 분명 그때 그 소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 추운 겨울 마장동 새벽시장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깡마르고 배고팠던 소년이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을 다루는 대법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분의 성함조차 아직 알지 못하지만 아주머니, 당신의 그 따뜻했던 마음 하나가 제 남은 법조 인생 전부를 지탱하는 가장 큰 근간이 되었습니다. 박선영 이모님,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십니다. 혹시 지금도 마장동 시장 그 자리에 계시다면 제가 반드시 꼭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선영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소년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죠. 강지훈 대법관은 그동안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상징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을 다수 이끌어내며 국민적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영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소년이 정말로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나중에 제가 꼭 성공해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는 제가 아주 멋진 모습으로 아주머니 앞에 나타날게요. 그 어리고 철없던 시절의 약속을 정말로 지킨 것이었죠. 갑자기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습니다. 선영 씨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지금 뉴스 봤어요. 세상에 강지훈 대법관이라는 분이 엄마 이름을 불렀어요. 혹시 엄마 아는 분이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잔뜩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아주 오래전에 마장동 시장에서 잠깐 만났던 그냥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이었어. 그때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엄마 그분이 지금 대법관이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판사 중 한 분이란 말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선영 씨는 여전히 눈앞에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추운 겨울날 배고프고 불쌍해 보여서 별 생각 없이 작은 온정을 베풀었던 것뿐인데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그렇게나 오랫동안 소중하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니요. 서아야,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니? 그냥 다 지나간 아주 오래전 일일 뿐이야.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제가 내일 당장 강지훈 대법관님 비서실에 연락해 볼게요. 혹시 알아요? 우리 결혼식에도 오실지 선영 씨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서아야 안 돼. 안 돼, 절대 그럴 필요 없어. 그분은 나라의 큰일을 하시는 얼마나 바쁘신 분일 텐데 왜 그런 사사로운 자리에 오시라고 부담을 드려. 하지만 서아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정한 듯 했어요. 이건 분명 운명이에요. 엄마 제가 꼭 한번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선영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지훈 대법관. 그 이름을 가만히 되뇌어 보았어요. 그때 그 깡마르고 배고팠던 소년이 정말로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룬 것이었죠. 아주 작은 친절이 이렇게나 크고 놀라운 인연으로 되돌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선영 씨는 평소와 똑같이 새벽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녀를 신기하고 놀라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죠. 아이고, 선영 이모 어제 저녁 뉴스 보셨어요? 아니, 글쎄 대법관이라는 높은 양반이 우리 선영 이모 이름을 떡하니 불렀다면서요. 생선 자판에 김 사장이 호들갑을 떨며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멋쩍고 쑥스러워하며 애써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뭐? 그냥 아주 오래전에 잠깐 만났던 학생이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들? 아이 참, 이모도 별거 아니라니요. 나라의 대법관이 방송에서 대놓고 은인이라고까지 했는데. 이야, 이거 완전 우리 시장의 자랑이요. 자랑 시장 사람들의 달라진 시선과 태도를 느끼며 선영 씨는 어쩐지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살아온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 영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자 현관문 앞에 낯선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그 사람은 선영 씨를 보자마자 아주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혹시 박선영 여사님 맞으십니까? 저는 강지훈 대법관님의 비서 최중훈이라고 합니다. 내일 저희 대법관님께서 직접 여사님을 찾아뵙고 싶다는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선영 씨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다 말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어요. 네, 왜 저를 만나려고 하신다는 거죠? 최 비서는 여전히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대법관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여사님을 애타게 찾고 계셨습니다. 혹시 내일 오전 10시쯤 댁으로 방문 드려도 괜찮으실지요? 선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최 비서는 정중하게 명함 한 장을 건네고는 떠났습니다. 선영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에 들린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대법관 강지훈 비서실. 비서관 최중훈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죠. 집에 들어선 선영 씨는 곧장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야, 너 혹시 오늘 강지훈 대법관이라는 분한테 연락했니? 네. 엄마 오늘 오전에 대법관님 비서실에 전화드렸더니 글쎄 대법관님께서 직접 저랑 통화를 하셨어요. 엄마 이름 딱 들으시자마자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직접 엄마 댁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영 씨는 에휴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고, 서아야, 왜 또 그런 쓸데없는 일을 벌였니? 괜히 그 높으신 분께 부담만 드리는 것 같아서 어떡하니? 엄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어쩌면 서아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선영 씨는 딸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애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내일 정말로 강지훈 대법관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 씨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시장 청소를 그 어느 때보다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 고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죠. 서아가 처음으로 월급을 타서 사줬던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옷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에 입기 위해 지금까지 애지중지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아침 9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선영 씨는 좁은 거실을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며 어쩔 줄 몰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관을,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직접 만난다니 아직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 깡마르고 배고팠던 어린 소년이 이제는 나라의 큰 어른이 되어 자신을 찾아온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었죠. 정확히 10시 정각, 딩동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영 씨는 후 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이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죠. 텔레비전 화면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모님, 강지훈 대법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어느새 촉촉한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잠시 아무 말도 잇지 못했죠. 그의 얼굴 위로 아주 오래전 그 소년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어요. 정말 그때 그 학생이 맞구나. 선영 씨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강지훈 대법관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모님, 드디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모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선영 씨는 강지훈 대법관을 작은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등장에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좁은 거실이 갑자기 더욱더 초라하고 왜소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강지훈 대법관은 그런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했죠. 오히려 감격스럽고 벅찬 표정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제가 변변치 않지만 차라도 한 잔 내올게요. 선영 씨가 어색하게 부엌으로 향하려 하자 강지훈 대법관이 황급히 말렸어요. 아닙니다. 이모님,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모님을 다시 찾아뵙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도 기쁩니다. 항상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모님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선영 씨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대법관이 되셨더군요. 정말 대단해요. 학생. 강지훈 대법관은 차를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진지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 이모님 덕분입니다. 그때 만약 이모님의 그 따뜻한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결코 없었을 겁니다. 선영 씨는 민망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시장 바닥에서 떨고 있는 학생에게 군고구마 몇 개, 그리고 따뜻한 두유 몇 병 사다 드린 것밖에는 없는데요. D.F. 강지훈 대법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모님, 당시 저는 정말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은 지독히도 가난했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작은 공간조차 없었죠. 그 매섭고 추운 겨울날, 딱딱하고 차가운 시장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공부할 때 이모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따뜻한 관심과 격려는 꺼져가던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선영 씨의 눈시울도 어느새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잇지 못했어요. 이모님, 제가 오늘 이렇게 이모님을 찾아온 것은 단순히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실은 이모님 따님이신 서아 씨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선영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아가 또 연락을 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철없는 아이가 함부로. 강지훈 대법관은 괜찮다는 듯 부드럽게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모님,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렇게 오랫동안 애타게 찾던 이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모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선영 씨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거친 두 손을 말없이 꼭 쥐었습니다. 그건 뭐, 별일 아니에요. 다 지나간 일인데요. 별일이 아니라니요. 이모님, 어떻게 이모님께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이모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모님 따님의 결혼식에 이모님과 함께 가도 괜찮겠습니까? 선영 씨는 너무나도 놀라서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큰 부담이에요. 어떻게 대법관님처럼 높으신 분께서 저희 같은 평범하고 초라한 집안의 결혼식에 오신단 말입니까? 강지훈 대법관은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선영 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잡았습니다. 이모님,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모님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세상을 밝히는 분들 덕분입니다. 저는 항상 사회적 약자라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지난 법조 인생의 유일한 이유였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제 신념입니다. 선영 씨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이 감동하여 차마 아무 말도 잊지 못했어요. 강지훈 대법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아 씨의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윤지숙 전 대법관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법조계 내에서도 워낙 보수적이시고 권위적이기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선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분을 아시는 사이신가요? 강지훈 대법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조계가 생각보다 그리 넓지 않습니다. 과거에 몇 번 정도는 마주친 적이 있었죠. 이모님, 제가 결혼식에 꼭 참석해서 이모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그분께 똑똑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선영 씨는 망설였어요. 한편으로는 강지훈 대법관의 진심, 어린 제안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졌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웠죠. 하나뿐인 딸의 소중한 결혼식을 자칫 정치적이고 시끄러운 자리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지만 그래도 선영 씨가 머뭇거리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서아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서아는 거실에 앉아있는 강지훈 대법관을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나 강지훈 대법관님 정말 저희 집에 오셨군요. 강지훈 대법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서아 씨. 이렇게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애타게 찾던 소중한 은인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었네요. 서아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대법관님,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죠. 저희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방송에서 듣고 정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아가 결혼 준비 과정과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속상하고 억울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고 강지훈 대법관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귀 기울여 들었죠. 저는 이모님께서 결혼식장에서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모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서아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법관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선영 씨는 아직도 망설이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댁 시어머니가 워낙 강지훈 대법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모님, 제가 윤지숙 전 대법관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모님의 그 숭고하고 귀한 가치를 그분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결국 선영 씨는 마음을 굳게 다잡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없는 사람처럼 숨죽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딸의 곁에 당당하게 서기로 결심했어요. 강지훈 대법관의 진심 어린 응원이 그녀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용기를 주었죠. 대법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시겠다면 저도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강지훈 대법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모님, 앞으로는 저를 그냥 선생님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제게 이모님은 세상 그 어떤 스승보다 위대하고 훌륭하신 진정한 저의 선생님이시니까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의 귀한 가치를 제게 몸소 가르쳐 주신 제 인생의 진정한 선생님이십니다. 선영 씨는 멋쩍고 쑥스러워하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평생을 시장 바닥 청소부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려본 적은 없었죠. 그 호칭에 어쩐지 낯설고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강지훈 대법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결혼식 날, 제가 아침 일찍 이모님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는 가방에서 작고 고급스러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오래전 법대에 처음 입학했을 때 가장 먼저 사고 싶었던 만년필입니다. 변변치 않지만 꼭 이모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영 씨는 깜짝 놀라서 극구 사양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강지훈 대법관은 그 상자를 그녀의 손에 정중하게 꼭 쥐어주었어요. 부디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저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감사의 표시일 뿐입니다. 강지훈 대법관이 떠난 후 선영 씨와 서아는 한동안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에는 어느새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정말 너무 대단해요. 우리 엄마가 과거에 그런 훌륭하신 분을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셨다니 이제 시어머니도 더 이상 엄마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할 거예요. 선영 씨는 그저 말없이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처럼 아득하고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졌어요. 아주 작은 친절이 이렇게나 크고 놀라운 인연과 축복으로 되돌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죠. 서아야, 엄마는 뭐 그리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야. 그저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했을 뿐이란다. 서아는 그런 선영 씨의 거친 손을 더욱더 힘주어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바로 그게 바로 우리 엄마의 가장 특별하고 위대한 점이라고요. 항상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다른 사람을 돕는 그 따뜻한 마음씨. 그런 우리 엄마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결혼식 날이 하루하루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강지훈 대법관의 진심 어린 도움과 격려 덕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그녀는 하나뿐인 딸의 소중한 결혼식에서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선영 씨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부시게 맑고 푸른 하늘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 이 특별하고 경사스러운 날을 온 마음 다해 축복하는 듯했죠. 선영 씨는 옷장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꺼낸 고운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은은한 연두빛 저고리에 단아한 보랏빛 치마, 평생 단 한 번뿐인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마련해둔 소중한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비록 소박하고 평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위가 넘쳐 흘렀죠. 어머니, 정말 너무 아름다우세요. 방으로 살며시 들어온 서아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쑥스럽고 멋쩍어하며 살짝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딸 서아가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오늘 신부가 될 내 소중한 딸. 서아는 이미 곱게 화장을 마친 상태였지만 아직 새하얀 웨딩드레스는 입지 않은 상태였어요. 결혼식장에서 바로 갈아입을 예정이었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작고 낡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주 작고 투박한 브로치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서아가 아주 어릴 적 유치원에서 고사리 손으로 꼬물꼬물 만들어 엄마에게 선물했던 찰흙 브로치였습니다. 비록 모양은 삐뚤빼뚤하고 색깔도 바랬지만 선영 씨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하고 값진 보물이었죠. 그럼 당연히 기억하고 말고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처음으로 만들어준 선물이잖니. 서아는 그 낡은 브로치를 선영 씨의 한복 저고리 옷고름에 정성스럽게 달아주었어요. 오늘은 엄마가 이걸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자랑스러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로서
이 브로치를 엄마께 직접 달아드릴게요. 선영 씨의 눈에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평생 온갖 고생을 다하며 홀로 딸을 키워온 지난 세월이 마치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그 애지중지 키운 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죠. 딩동하고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말끔한 최고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지훈 대법관이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어요. 그의 뒤로는 번쩍번쩍 윤이 나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위풍당당하게 주차되어 있었죠. 선생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이제 슬슬 결혼식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영 씨는 긴장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아는 이미 친구들과 함께 웨딩카를 타고 먼저 출발한 상태였죠. 선영 씨와 강지훈 대법관은 나란히 차에 올랐습니다. 많이 긴장되십니까? 강지훈 대법관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선영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떨립니다. 특히 그 댁 사부인께서 저를 보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강지훈 대법관은 안심시키듯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오늘은 그 무엇보다 선생님의 날입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따님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더없이 기쁘고 행복한 날이니까요.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수많은 하객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호텔 웨딩홀이었어요. 선영 씨는 난생 처음 와보는 이렇게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장소에 다시금 저도 모르게 바짝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바로 옆에서 든든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강지훈 대법관의 존재가 그녀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향하던 중 마주쳐서는 절대 안 될 사람과 그만 정면으로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바로 윤지숙 여사였습니다. 값비싼 최고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는 선영 씨를 보자마자 싸늘하게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시선이 선영 씨 옆에 서 있는 강지훈 대법관에게로 향했죠. 정민재. 아니, 강지훈 대법관님, 윤지숙 여사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지훈 대법관은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법관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지숙 여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 대법관님께서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에. 강지훈 대법관은 선영 씨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저의 둘도 없는 소중한 은인이신 박선영 선생님의 외동따님 결혼식에 축하를 드리러 함께 왔습니다. 윤지숙 여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선영 씨만을 바라보았죠. 선영 씨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사부인, 오늘 제 딸과 아드님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영 씨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차분했어요. 윤지숙 여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어색하게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강지훈 대법관은 선영 씨를 신부 대기실로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대기실 안에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들어서자 그녀는 기쁨에 겨워 활짝 웃었어요. 엄마 드디어 오셨네요. 그리고 강지훈 대법관님도요. 강지훈 대법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대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곧 신부 입장이 시작될 테니 어서 준비하십시오. 서아는 선영 씨의 손을 두 손으로 힘주어 꼭 잡았어요. 엄마, 오늘은 엄마가 꼭 내 손잡고 같이 입장해 주셔야 해요. 그게 제 평생의 단 하나의 꿈이었어요. 선영 씨는 뜨겁게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아야. 그래야지. 엄마가 우리 딸 손잡고 끝까지 함께 할게.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수많은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엄숙하게 앉았. 민준이는 이미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 위에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서아와 선영 씨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죠. 지금부터 오늘의 아름다운 주인공,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서아 양은 존경하는 어머니 박선영 여사님과 함께 입장하시겠습니다. 우렁찬 축혼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선영 씨는 사랑하는 딸의 가녀린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축복 속에서 천천히 레드카펫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오롯이 그 아름다운 모녀에게로 향했죠. 선영 씨는 너무나도 긴장되었지만 하나뿐인 딸을 위해 꿋꿋하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드디어 단상에 도착하자 선영 씨는 사랑하는 딸의 손을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민준은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벅차게 말했어요. 어머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서아 씨를 제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선영 씨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강지훈 대법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아 천천히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신랑 신부의 가족 친지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하객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임이 일었어요. 현직 대법관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었죠. 강지훈 대법관은 침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법관 강지훈입니다. 오늘 제가 이 귀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제 삶의 가장 큰 은인을 만나 뵙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선영 씨를 가리켰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일제히 선영 씨에게로 집중되었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이분이 박선영 선생님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0여 년 전, 제가 아직 어리고 가난한 고등학생이었을 때 엄동설암 마장동 새벽시장에서 청소 일을 하시면서도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덜덜 떨며 공부하던 저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따뜻한 군고구마와 뜨거운 두유 한 병을 건네주셨습니다. 이모님의 그 작지만 따뜻했던 온기 하나가 지금의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강지훈 대법관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는 여기저기서 낮은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박선영 선생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결혼식에서 저는 감히 이분에 대한 저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강지훈 대법관의 진심 어린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엄청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선영 씨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쩔 줄을 몰랐지만 옆에 서 있던 서아의 눈에서는 자랑스러움과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숙 여사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이 그런 그녀의 손을 안타까운 듯 가만히 꼭 잡았죠. 마침내 선영 씨와 윤지숙 여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을 때 윤지숙 여사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이자 말없는 인정의 표시였어요. 결혼식은 더없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서아와 민준이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빛나는 결혼 반지를 교환하는 그 숭고한 순간, 선영 씨의 가슴은 주체할 수 없이 벅차올랐어요.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고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아온 그녀의 모든 노력이 이렇게나 아름답고 찬란한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식이 모두 끝나고 즐거운 축하 파티가 시작되었을 때 윤지숙 여사가 머뭇거리며 선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리 한결 부드럽고 온화해져 있었어요. 박선영 씨? 아니, 사부인.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그 무례하고 경솔했던 말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어리석었는지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선영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부인, 이제 우리는 다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윤지숙 여사는 멋쩍은 듯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네요.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선영 씨는 자신의 한복 저고리에 예쁘게 달려있는 낡은 찰흙 브로치를 가만히 만져보았죠. 사랑하는 딸이 아주 어릴 적에 만들어준 그 작고 투박한 브로치가 오늘 그녀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성황리에 끝나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선영 씨는 여전히 매일 새벽 마장동 시장에 나가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녀의 걸음걸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꼿꼿해졌다는 점이었죠. 시장 사람들 역시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시장에서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의 존경받는 은인이자 명망 높은 법조인 가문의 어엿한 장모로서 모두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아이고, 선영 이모 오늘도 변함없이 일찍 나오셨네요. 생선 좌판의 김 사장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갑고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영 씨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김 사장, 일은 언제나 제때 부지런히 해야죠. 이놈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선영 씨는 그렇게 여전히 자신의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켜나갔습니다. 비록 하나뿐인 딸은 결혼해서 떠나갔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갔죠. 오전 일을 부지런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갑자기 주머니 속에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기 액정 화면에는 강지훈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결혼식 이후로도 강지훈 대법관은 마치 친아들처럼 종종 선영 씨에게 안부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강지훈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선영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오늘 오후에는 별다른 일 없이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기가 조금 복잡하고 길어서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직접 댁으로 찾아뵙고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 3시쯤 댁으로 찾아뵈어도 괜찮을까요? 선영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간단하게 점심을 챙겨 먹은 뒤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강지훈 대법관이 직접 방문한다고 하니 어쩐지 조금 긴장되는 마음이 들었죠. 정확히 오후 3시 정각, 딩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지훈 대법관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온화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어요. 그는 평소와는 다르게 딱딱하고 격식 있는 정장이 아닌 편안하고 활동적으로 보이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 씨는 강지훈 대법관을 작은 거실로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미리 따뜻한 차와 간단한 다과를 정성껏 준비해 두었죠. 어서 앉으세요. 선생님,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무슨 일로 이렇게 절 찾아오셨나요? 강지훈 대법관은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선생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강연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영 씨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어요. 네 특강이라고요. 제가요, 저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변변한 학력조차 없는데요. 강지훈 대법관은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학력이나 지위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생님의 그 진솔하고 정직한 삶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 방황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그 어떤 가르침보다 크고 값진 교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 특강이라는 소박한 주제로 지난 세월 사회적 약자로서 꿋꿋하게 살아오신 선생님의 그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저희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선영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뭘 안다고 감히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고 말고 하겠어요. 저는 그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청소나 하며 살아온 무식한 사람일 뿐인데요.
강지훈 대법관은 선영 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긍정적인 영향력은 분명 다른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크나큰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선생님처럼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선영 씨는 잠시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녀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없는 사람처럼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눈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망설여졌죠. 제가 정말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강지훈 대법관은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그 진솔하고 소중한 삶의 지혜는 결코 딱딱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값진 가르침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 법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선생님 같은 분의 그 꾸밈 없는 실제 삶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남들 눈에 띄지 않게 그저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누라니. 그러나 문득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이제는 나도 내 이야기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 그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 당당하게 강지훈 대법관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님의 그 진솔하고 꾸밈없는 이야기가 분명 많은 학생들에게 크나큰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선영 씨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록 많이 떨리고 두렵지만 제 보잘것없는 이야기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지훈 대법관은 진심으로 기쁜 표정을 지으며 특강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명문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리는 특별 강연 시리즈의 첫 번째 강연자로 바로 박선영 씨가 정식으로 초청된 것이었어요. 주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삶,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었죠. 특강 준비를 위해 선영 씨는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냉혹한 일터로 나서야 했던 10대 시절, 그리고 홀로 억척같이 딸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났던 작은 기쁨과 행복들까지. 그녀의 삶은 결코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지혜와 숭고한 인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특강 준비로 분주하던 어느 날, 서아가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엄마 집에 방문한 것이었어요. 엄마, 저 다 들었어요. 강지훈 대법관님께서 엄마를 저희 학교 특강 강사로 정식 초청하셨다면서요. 선영 씨는 쑥스럽고 멋쩍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직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하고 믿기지가 않아? 내가 감히 무슨 강연을 한다니. 서아는 진심으로 기쁜 표정을 지으며 선영 씨를 힘껏 와라가놨어요. 엄마, 저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의 그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선영 씨는 사랑스러운 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결혼 생활은 좀 어떠니? 시어머니하고는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게야. 서아는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결혼식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몰라보게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자주 물어보시고요. 선영 씨는 그제야 마음이 놓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어색하게 시작되었던 그 인연이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따뜻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드디어 특강 당일, 선영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비록 평범하고 낡은 정장이었지만 사랑하는 딸이 선물해준 소중한 찰흙 브로치를 정성스럽게 달았어요. 그 작고 투박한 브로치는 이제 그녀에게 마치 행운의 부적과도 같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법학 전문대학원의 넓은 강당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강지훈 대법관이 직접 그녀를 학생들에게 소개했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특별히 모신 분은 제 인생에 둘도 없는 은인이시자 진정한 스승이신 박선영 여사님이십니다. 그 어떤 두꺼운 법전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깨달으신 진정한 정의와 인간의 존엄에 대해 귀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선영 씨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곧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그 어떤 꾸밈이나 과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결코 화려하거나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와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제대로 보지 않았고 저는 늘 그림자처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살면서 깨달은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누구든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을 대하는 진실된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어요. 몇몇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선영 씨의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는 그 어떤 유명한 이론서나 강의에서도 배울 수 없는 진정한 삶의 교훈과 감동을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전달했습니다. 강연이 모두 끝난 후 수많은 학생들이 선영 씨에게 다가와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냈고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중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단 한 번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오실 수 있으셨나요? 선영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건 바로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 서아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폄하되거나 무시당할 수 없는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굳은 믿음 때문이었지. 청소부라는 직업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것이라고.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선영 씨는 벽에 걸린 딸의 낡은 그림을 다시 한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엄마라는 그 삐뚤빼뚤한 글씨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였어요. 선영 씨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청소부로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말이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 숨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당당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창가에 조용히 서서 깊고 평화로운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인생이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어둡고 외로운 그림자처럼 살아왔지만 이제 그녀는 그녀 자신만의 밝고 아름다운 빛을 온 세상에 환하게 바라고 있었죠. 그래, 이제는 나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네. 선영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더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하루는 어제보다 분명 더욱더 밝고 희망찰 것이라는 가슴 벅찬 기대와 함께 결국 선영 씨의 삶이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매일 새벽마장동 시장에 나가 청소를 했고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갔어요.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녀의 마음가짐이었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그토록 간절히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소망했던 그녀의 작은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이었으니까요.